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구미입니다. 역체팀을 뽑아라. 지난번에 만나본 팀은 2016 듀얼레이스 시즌1의 솔라이트 인디고였죠. 오늘의 역체팀을 뽑아라는 바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역체팀으로 꼽는 팀 중 하나입니다. 이 팀은 주로 스피드 몰빵팀, 스피드 한정 역체팀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어 다니는데요. 바로 2017 듀얼레이스 시즌2 큐세나이트 팀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차근차근 스토브리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팀의 멤버 구성은 지난 듀얼레이스 시즌1의 스토머 레이싱의 스피드 주축인 이재인, 유창은 선수가 남게 되었고, 기존 멤버였던 박천원 선수는 유영혁 선수의 부름을 받아 제닉스 스톰이라는 강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신동희 선수는 미라클이라는 타팀으로 리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바로 황선민 선수와 문민기 선수였는데요. 기존 스토머 레이싱에서 리그 아이템 빅3라고도 불렸던 아이템 에이스 박천원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아이템 에이스는 투입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상 완전히 스피드 멤버 4인으로 구성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리그는 역시 4인 체제로 방송에서 포지션 표기를 할 때 스피드 에이스, 아이템 에이스, 러너, 스위퍼 한 명씩이 완벽한 공률이었습니다. 벗어나는 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큐세나이트에서 아이템 에이스라는 포지션은 볼 수 없었고, 러너를 한 명 더 표기하는 당시에는 조합상으로는 파격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점 기준 큐세나이트의 멤버들 템 실력을 보면 억지로라도 아이템 에이스라고 칭할 수 있는 멤버가 실제로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즌 전 예측은 문호준 팀, 유영혁 팀으로 대표되는 두 팀을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에게 스피드로는 압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혹시나 삐끗하면 에이스 결정전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팀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역체팀으로 언급해주신 많은 팀들 중 무실 세트 우승은 당연히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전승 우승팀이 몇 팀 안되지 않습니까? 이 큐세나이트는 전승 우승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아예 8강에서부터 조금은 힘겹게 시즌을 치렀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는 방식을 썼을 때죠.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전 16강에서 보시는 승자전, 패자전, 이것을 그대로 팀전에서도 진행시켰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큐세나이트는 첫 경기인 센스라인전에서부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으며 아웃이 가네요. 선수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웃고 있어요. 여유로워요. 지금 본인이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대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황선민이 들어오면서 큐세나이트가 에이스 결정전을 잡아냈습니다. 황선민 선수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패자전 행이 결정되었고, 그 경기에서 지면 아예 시즌 아웃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요즘 20 시즌 1, 20 시즌 2 같은 경우를 보면 심지어 8강 클리그를 해서 탈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7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2경기 지면 집에 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에 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에 붙었던 센스라인은 이번엔 애교를 가지 않고 2대0으로 세트승을 거두면서 제닉스 스톰과 함께 조 2위 자격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큐세나이트의 강함, 이 팀이 쉽지 않거나 범상치 않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시점이 이때부터입니다. 기존의 스피드 몰빵팀이라 불렸던 이미지에 맞게 특히 이재인, 유창현, 황선민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큐세나이트 삼각편대는 웬만한 팀들의 스피드 피지컬로는 머릿수 싸움부터 밀리게 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특히나 당시 세 선수의 주행폼이 워낙 좋은 평가가 이뤄지던 시기이기도 했죠. 거기에 문민기 선수가 주로 순위를 타주면서 필요한 몸싸움을 적절하게 해주는 완벽한 스위핑 역할을 해주면서 스피드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문민기 선수가 이 당시에는 스피드에서만큼은 스위퍼로서 최용원 선수와 비슷한 롤이자 충분히 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반면에 그렇더라도 아이템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지적에서 경기 결과 측면에서는 끝까지 못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유창현 선수가 템 빅3, 4, 5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다 라고 언급이 될 만큼 유창현 선수의 템 실력에 대한 평가가 시즌 초와 시즌 후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4강 이후부터는 아이템에서도 큐세나이트의 개인 피지컬과 팀워크가 빛이 발했고, 최상위 팀 아이템전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강 첫 경기는 형제팀이라 불렸던 같은 큐센 스폰을 받은 지금의 샌드박스 게이밍 박인수 선수가 소속된 큐센 블랙을 바로 2대0으로 셧아웃 시켰습니다. 승자전은 제닉스 스톰 상대였는데요. 어차피 결승전은 문호준 팀, 유영혁 팀이겠지 라는 예측에 따라서 여기서 제닉스가 먼저 결승 티켓을 선점할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큐센이 스피드전을 바로 따고 아이템전을 짐으로써 에이스 결정전이 성사되는데, 그 매치는 현재 두 선수에게 모두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기록인 유창현, 김승태 선수의 뉴욕 대질주입니다. 마지막 승부가 아직도 꽤나 명장면으로 꼽히며, 두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은 20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에 안 나오다 보니 상당히 이색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어쨌든 승자는 유창현 선수가 됨으로써 큐세나이트는 누구보다 먼저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고, 당시 문호준 선수의 세다 레이싱은 패자전에서 만난 큐센 블랙을 역시나 제압한 후 평소에는 늘 결승에서만 붙던 제닉스 스톰을 탈락을 건 최종전에서 미리 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매치 역시 에이스 결정전에 갔으며, 세다 레이싱은 문호준 선수가 아닌 전대웅 선수를, 제닉스 스톰은 이전에 유창현 선수에게 패배했던 김승태 선수를 내지 않고 유영혁 선수를 냈습니다.
랠리에서의 승자는 유영혁 선수가 되었으며 큐세나이트와 제닉스 스톰의 결승전이 성사된 것이죠. 어찌 보면 리매치나 다름이 없죠. 또 한 번 큐세나이트는 역시나 스피드전을 잡아냈고 제닉스 스톰은 아이템전을 잡아냅니다. 큐세나이트가 아이템전에서 어쨌든 제닉스 스톰에겐 계속 내주면서 에이스 결정전을 갔는데, 사실 상대팀인 제닉스 스톰은 어찌 보면 그 시즌 아이템 최강팀으로 불렸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유영혁, 김승태의 원투펀치보다 박천원, 이은택의 탑 오브 더 탑급 아이템 에이스 둘을 보유한 팀이었기에 이를 넘기엔 역부족이었죠. 어쨌든 에이스 결정전은 제닉스 스톰은 이전에 전대웅 선수를 꺾었던 유영혁 선수를 그대로, 반면에 큐세나이트는 유창현 선수가 아닌 당시 애결 종결자로 불렸던 에이스 이재인 선수를 기용하면서 병마용 애결이 성사됩니다. 결과는 이재인 선수의 노련한 승리였으며 이재인 선수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으로 기록된 경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큐세나이트는 길게 이어졌던 문호준, 유영혁 구도를 깬 팀이 되었으며 스피드전 삼각편대를 바탕으로 한 파격적인 조합으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완벽하게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이뤄냈던, 그렇기에 19시즌1 이전 유입들은 다른 팀에 비해 유난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큐세나이트의 시나리오에서 에이스 결정전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했던 시점이 4강 이후 제닉스 스톰과의 2연전이라 봐야겠죠. 승자전과 결승 이 두 매치에서 유창현 선수와 이재인 선수를 각각 기용하면서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고, 요즘도 스피드 몰빵팀 혹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팀이 여전히 리그에 많이 나오는데, 어찌저찌 한 세트를 잡았다 하면 늘 강팀의 에이스 결정전 상대에게 패배하면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큐세나이트는 이 시즌에 있었던 3번의 에이스 결정전은 삼각편대 황선민, 유창현, 이재인 선수를 차례대로 각각 기용하며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물음표도 말끔히 지원했다는 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큐세나이트의 등장으로 이제 리그는 3강 구도다, 더 재밌는 리그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라인이 형성될 거다 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큐세나이트의 모습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 듀얼레이스 시즌2라는 리그는 사실 카트리그 자체의 흥행 판도에서 상당히 애매한 시점에 위치했던 리그입니다. 분명히 암흑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 리그 이후에는 듀얼레이스 시즌3 그리고 X,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19시즌1으로 서서히 카트리그 흥행, 떡상의 기운이 살짝 있을락 말락하는 시점이 오게 되죠. 어쨌든 비교적 연초에 듀얼레이스 시즌2는 끝나게 되고, 그 다음 듀얼레이스 시즌3는 무려 그 다음 해 2018년 1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1년 2시즌제를 치르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선수들은 다음 리그는 언제 열려요? 라는 물음표를 늘 머릿속에 달고 살아야 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이미 조금 차 있었던 이재인 선수는 군입대를, 문민기 선수는 상대적으로 나이는 조금 어렸지만 군입대 적기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팀 멤버의 절반이 타팀도 아닌 완벽하게 카트리그판을 잠시 떠나게 돼버렸고, 그나마 큐세나이트의 핵심 전력이라 볼 수 있는 유창현 선수는 하나의 라인을 구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유창현 선수는 유영혁 선수가 제닉스 스톰의 박천호 선수 자리에 영입을 해버리면서 더욱더 완벽하게 문호준 팀, 유영혁 팀 2강 구도를 굳혀버립니다. 나머지 황선민 선수는 바로 군입대를 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듀얼레이스 시즌3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선을 뚫기 약간은 애매한 팀 전력의 한 명일 정도로 리그 출전 향방이 불투명했고, 우려했던 대로 예선 마지막에 진짜로 패배하게 되면서 아예 리그 출전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나 황선민 선수도 얼마 후 군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꽤 젊었고 슈퍼루키로 완전히 주목받던 유창현 선수는 최상위권 팀에서 재빠르게 데려갔지만, 나머지는 모두 카트리그 자체를 2년은 떠나게 되면서 최고의 떡상 시기를 놓친 것은 물론 사실 본인들의 좋았던 폼까지 모두 긴 시간에 내어주고 맙니다. 이재인 선수는 19시즌2, 문민기 선수는 20시즌1, 황성민 선수는 21시즌1에 놀랍게도 차례대로 복귀를 시도하는데, 이재인 선수는 2시즌을 모두 그저 8강에 그친 팀의 일원으로서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문민기 선수는 20시즌1 팀전 플레이어 중 가장 안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선민 선수는 SGA라는 프로팀으로 곧 있을 21시즌1에 도전했지만 놀랍게도 SGA가 프로팀 자격으로도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어찌 보면 그 시절 큐세나이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선수는 이재인 선수가 유일하며, 나머지 두 선수는 차기 시즌에 본선에서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역체팀의 관점에서 정리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스피드 한정 역체팀으로 이 팀을 꼽는 경우가 많죠. 그런 큐세나이트에게도 역체팀이 아니라는 의견에 늘 따라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듀얼레이스 시즌2가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운동장 리그였습니다. 20년도 이후 유난히 더 어려워졌던 리그 트랙을 생각하면 이때는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드한 맵을 감시탑을 유일하게 꼽을 정도면 말을 다 했다고 봐야겠죠. 동시에 파베크 라인의 지우엔진 시대로 드래프트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메타기도 했죠. 거기에 운동장 성격의 트랙을 합치니 사실 이때 리그 화면에 보면 엎치락 뒤치락 진짜 치열합니다. 이러한 드래프트 메타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혜자라고 늘 지적되었던 선수가 이재인 선수, 그리고
황선민 선수가 자주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실제로 주행 그리고 타임어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어차피 뒤에 있어도 빨리면 앞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많았죠. 트랙, 드래프트 메타, 선수 구성,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고 트랙만 어려웠어도 우승하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성격의 트랙에 대해서는 리그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꽤 갈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비체이변 드라이브 같은 거 달린다고 봤을 때 아예 경기 내용, 과정이 하나도 없다. 그냥 계속 몸싸움하면서 달리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터지거나 역전하거나 거기서 승부 다 본다. 이러한 지적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은 너무 구불구불 트랙으로 도배해 놓다 보니까 가끔씩은 듀엘2 같이 운동장 리그도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든 적당히 좋아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드래프트에 대한 건 아직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카트라이더 그리고 카트리그 일부입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드래프트가 없었다면 진짜 주행이 아니다 이러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박인재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듀얼레이스 시리즈의 후반쯤에 선수들이 타임어택이나 주행 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언젠가는 주행이 좋은 선수가 살아남게 된다. 절대 타임어택을 등한시하지 마라. 결국에는 X엔진까지 출시되면서 속도는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고 드래프트에 대한 모든 적응이 선수들에게 완벽히 자리 잡았을 때는 주행이 좋은 선수들이 지금 이 시점까지도 리그에서 주류가 되고 있죠. 듀얼레이스 시즌2 이후 그렇게 큐세나이트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한번 2강 구도가 붙여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구성의 팀 그리고 다시 한번 카트리그에 등장해서 새 메타를 주도하는 인물과 손에 잡은 팀과 함께 듀얼레이스 시즌3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체팀을 뽑아라 2017 듀얼레이스 시즌2 큐세나이트 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나가시면서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